61번 유전자 키. 정신병에서 성스러움으로. 더 높은 차원의 완벽한 기하학이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것은 자석을 따라가는 철제 필링처럼 모든 하부 센터를 순간적으로 정렬시킵니다. 음악은 마음이 자연적인 기하학과 조화로운 주파수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의 선물입니다. 안에서 숨쉬는 선물, 내면에서 베일 너머로부터 오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선물, 우리의 인식을 다시 일깨워 진실을 허용하는 선물입니다. 음악의 주파수는 모두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중심의 층에서 진동합니다. 모차르트는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바흐는 마음의 질서를 가져다주며 라흐마니노프는 황홀함으로 몸을 휘젓습니다. 주파수는 끝이 없고 아주 신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음악이 있습니다. 61번째 유전자키 선물, 영감. 안녕하세요. 오공입니다. 오늘은 61번 유전자 키 5번 라인의 날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앞을 헤아리는 종결 코드 묵상 기간.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첫 번째 종결 코드 38번 진키 기간으로 접어드는 심야에 저는 상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진료를 하다 당직실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요히 묵상하였는데요. 수행 말미에 시야에 펼쳐진 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마무시한 폭격이 있어 산도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었고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대피하는 가운데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전사들이 지상에 착착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제 주변에 운집했는데요. 전 두렵지 않았고 되려 사르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무리의 리더가 절 좌석처럼 쫙 끌어당겼고요. 제 등의 지퍼를 샤르르 열더니 속사람 알맹이를 뽑아내어 뭔가를 갈아 끼우고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의 묵은 패턴을 종결하고 새로이 거듭날 것을 암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영감의 선물로 흡수되더군요. 더 높은 차원의 완벽한 기하학이 아래로 내려가 모든 하부 센터를 순간적으로 정렬시키는 풍경으로도 읽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결 코드 54번 진키 기간으로 접어든 2023년 첫 번째 토요일엔 제가 대전 충청지역 회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명상 포럼의 서울 행사에서 특강을 맡게 되었어요. 원래 하기로 하신 분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강의 주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었어요. 54번 펄스에 깃든 엄청난 추진력에 힘입어 벼락치기로 특강 준비를 한 덕분에 새로운 통찰을 듬뿍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영감의 선물이었죠. 뇌 안에서 숨쉬는 선물, 우리의 인식을 다시 일깨워 진실을 허용하는 선물을 푸짐하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 중 몇 가지를 도반들께 풀어볼까 합니다. 뇌의 발달, 무의식과 잠재의식 형성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완성된다고 기존의 뇌과학은 강조했어요. 어른이 되면 뇌 신경망도 완성되고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여과장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신경 가소성 개념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형성되기도 해요.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 생성 능력을 뇌는 언제든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거나 갑자기 떠오른 통찰이
지극히 자명하고 명백해서 소름이 돋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영감이 솟구치는 때가 바로 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신경 가소성의 발견은 자신의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까요? 각자의 유전자 키 구성과 배열이 다르고 뇌 회로가 사람마다 다르며 사람마다 경험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겠죠. 습관이란 참 무섭습니다. 경험과 반복을 통해 강화된 신경회로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도 무의식 중에 기존의 경로로 처리해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들을 스팸 메일로 처리해두곤 하던 제 이메일 함처럼 말이죠. 만약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결국 새로운 신경회로는 생겨나지 않으며 새 회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방 잃어버리고 맙니다. 특정한 태도나 믿음, 사고방식이 저장되어 있는 우리 뇌의 무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새로 쓸 수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최신 뇌과학이 일깨웁니다. 일본 도쿄대 이케가야 유지 박사는 유전의 수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평생 동안 변함이 없다. 신경세포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미세한 구조는 계속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서 어린 토끼와 늙은 토끼에게 각각 새로운 자극을 훈련시켰는데요. 역시나 어린 토끼가 더 빨리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의 신경세포 수가 변함이 없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차이는 뇌파의 일종인 세타파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타파는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거나 사물에 주의와 흥미를 가질 때, 즉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분일 때 나오는데요. 늙은 토끼는 이 세타파가 어린 토끼보다 적게 분출되었던 것이죠. 세타파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실험을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토끼는 변함이 없었지만 늙은 토끼는 시행 횟수 절반 만에 80%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나이를 먹어도 뇌 자체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뇌의 실체는 젊을 때 그대로예요. 문제는 주파수. 끝이 없고 아주 신나는 주파수가 핵심입니다. 매 순간 흐르는 뇌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주냐의 문제죠. 항상 일정한 패턴의 태도를 취하면서 신선하고 독창적인 영감의 분출을 막는 매너리즘이 우리가 이 기간에 종결시켜야 할 숙적일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꾸준한 묵상과 성찰이 건강하고 젊은 뇌 유지에 여러모로 절대적입니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를 쓴 바버라 스트로치는 어휘, 언어 기억, 귀납적 추리, 직관력, 통찰력이 절정에 달하는 뇌는 중년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뇌의 절정기에 도달한 도반 여러분, 이젠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가소롭게 속이지 마시고 뇌의 가소성을 10분 발휘하여 이제부턴 매 순간 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묵상으로 뇌의 묵은 때 세탁하시고 주의력, 창의력, 직관력, 흥미와 탐구심 샘솟게 하는 세타파 충분한 영한 감각, 영감 충만한 하루 되세요.